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야구 보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야구 보면서 울고 웃고 하시는 분들 아마 정말 많으실 텐데요. 시범 경기부터 스토브리그까지 1년 내내 야구만 생각하시는 분들, 야구 없는 월요일이 돼도 야구 사랑을 쉴 수 없는 분들, 야구는 잘 모르지만 궁금한 게 많은 분들, 알파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구 41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상일 전 KBO 사무총장님을 모셨는데 저희 알파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 예전에 KBO에 근무했었고요. 지금도 야구하는 열심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야구광 이상일이라고 합니다. 야구의 흥망성쇠를 모두 지켜본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KBO에 얼마나 근무를 하셨던 거죠? 프로야구가 창립된 거는 1982년이고요. 저는 1983년 1년 후에 입사를 했습니다. 잠깐 근무하다가 다른 직종을 찾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말단 직원부터 사무총장, 나중에 특별 총재 고문까지 특별 보좌까지 33년간을 지냈는데 그만큼 또 프로야구가 연륜이 깊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야구 얘기 시작해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어디 팬이신가요? 제가 KBO 다니면서 그 질문을 제 친구, 제 주위 사람들, 심지어는 제 가족한테까지 수없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노출하면은 제가 제 목이 위태롭죠. 그래서 그거는 영원히 비밀로 하고 있죠.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응원을 했어요. 어떤 원칙이었느냐면은 무조건 홈팀 이겨라. 화수, 금, 토일은 무조건 홈팀 이겨라. 그다음에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일요일 날은 경기 끝나고 3연전하고 이동을 하거든요. 이동하는 팀 이겨라. 그쪽으로 이동하는 팀 구장 팬들은 기대를 걸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관객들을 생각을 위주로 제 응원팀을 정해줬고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하이팀. 네,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이번 시즌 누가 우승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거를 아시는 분은 위에 계시는 분밖에 없겠죠. 그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요. 매년 시즌 전에는 프로야구 담당 기자 또는 해설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서 올 시즌 전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KBO에서. 어느 해인가는 기자들한테 올해 예상되는 1, 2팀을 적어달라고 해서 종이를 나눠줬어요. 그때가 KBO 출입단 기자가 아마 15개사 정도였을 것 같은데 해설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그럼 왜 기자들만 합니까? 우리들도 한번 해주십시오. 결과가 어쩐지 아십니까? 단 한 명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도 대충 약간 잘하는 팀이 올해 우승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도 못 맞출 수가 있죠? 보통 그 해설자들이 예상하는 게 전년도 우승 준우승 팀을 예상을 합니다. 일반적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프로야구가 어떤 괴물 선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팀이 갑자기 강팀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 팀을 올려놓는데 그렇게. 그러나 결과는 꼭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나눠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한국 야구 얘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라는 게 모든 구단의 어쩌면 목표이기도 할 테고 또 모든 야구 팬들의 꿈이기도 할 텐데요. 포스트 시즌 시스템이 어떻게 고민이 돼서 완성이 된 시스템인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 한국 시리즈, 지금은 이제 코리안 시리즈도 한국 시리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전기하고 후기라고 나누어져서 전기 우승팀, 후기 우승팀 간의 경기 한국 시리즈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다가 1989년부터 순위를 페넌트 레이스라고 하는데요. 5위하고 4위하고 붙고 다시 그 이 팀이 승자가 그 3위하고 붙고 다시 2위하고 붙고 다시 1위하고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규 시즌 1위 팀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온 팀하고 승자 간의 경기를 하는 게 한국 시리즈고요. 월드 시리즈라고 또는 일본에서는 재팬 시리즈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그대로 채택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뭐 포스트 시즌도 그렇지만 가을 야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스토리가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그 페넌트 레이스가 보통 이제 예전에는 한 시즌에 한 300게임 했는데 지금은 뭐 1년에 한 720게임으로 게임 수가 뭐 늘어났거든요. 한 팀당 144게임을 다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가을이 돼요. 어떤 때는 겨울도 돼요. 우리나라는 장마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까지 추울 때까지 경기를 하는데 상위 팀만 이제 그 차례대로 경기를 하는 거니까 가을 야구는 특혜라고 봐야죠. 그래서 가을 야구라는 게 선수들이 다 하고 싶어 하죠. 가장 많이 올라간 구단 그리고 가장 많이 우승한 구단은 어딘가요? 당연히 해태 타이거스죠. 뭐. 해태라는 이름을 달고 9번 우승했고 기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우승을 한 번 했으니까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일 거고 그다음에 아마 삼성 그다음에 두산 순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옷을 입으신 하나는 1999년 딱 한 차례. 24년 전이네요. 그동안 20몇 년 동안 우승 못한 팀은 하나뿐만이 아니라 LG, 롯데 다 우승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키움은 창단 이래로 우승한 적이 없고요. 만약에 내가 태어난 지 23년이 됐다. 근데 태어나고 보니 나의 부모님이 하나팬이야. 근데 그래서 나도 하나팬이 됐어. 근데 그러면 그분은 살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의 우승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라고 붙이죠. 전 궁금해요. 이들은 어떤 원동력으로 야구를 응원하는가? 우승을 어쨌든 바라긴 바라시죠?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야구만이 갖는 장점이 있어요. 야구가 갖는 장점 중에서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매일 한다는 거죠.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 경기가 똑같은 경기가 될 수가 없는 게 6일 동안 경기를 하는데 A, B, C, D, E, F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는 선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전 세계에 야구뿐인가요? 야구뿐이 없습니다. KBO가 맨 처음에 야구를 출범을 하면서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게 그거예요. 어린이에게는 꿈을, 젊은이에게는 정열과 낭만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이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었는데 건전한 여가선용이 되려면은 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 돼요. 야구는 어제 계속 발생을 했으니까 오늘 직장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야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드라마라고 하는 거죠. 41년째 끝나지 않는 드라마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챕터는 바로 야구와 팬입니다. 팬들이 좋아할 요소가 너무 많은 스포츠여서 팬의 스포츠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또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못하면 또 화가 나기도 하는 거고 내가 응원하지 않는 팀의 부적절해 보이는 플레이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역대 프로야구의 역사를 보면 이 화가 많이 난 관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사건 같은 게 좀 있으세요? 대표적인 경우가 86년도 삼성과 해태 경기 끝나고 대구에서 그 해태 버스가 불을 지르는데 현장에 있었거든요. 제가 커튼에다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더라고요. 급해서.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막 그때 에워싸서 그걸 끌어갈 수가 없었어요. 순식간에 이제 번져가지고 그 버스가 전소가 됐는데 그 버스 배상을 놓고 KBO와 그 삼성 간에 이거 도대체 누가 잘못이냐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어떻게 냈느냐면 대구구장에서 삼성 팬이 한 거니까 삼성이 배상하자. 미국에서는 그 유해되는 짓을 하면은 영구 제명을 시킵니다. 운동장에 영구히 들어오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당일날 그 퇴장을 시키죠. 그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뭐 그분을 뭐 형사적으로 고발을 한다든가 뭐 해서 처벌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한테 더 이상의 그 체벌을 가하는 거는 너무 적절치가 않다라는 게 맞습니다. 야구에 있어 팬들의 존재는 좀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팬이 있음으로 인해서 야구가 있는 거죠. 팬이 없는데 당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구 플레이 공놀이 해라. 이거는 프로가 아니죠. 더욱이 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였다면은 결국 팬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그 망각한 선수나 지도자는 프로 스포츠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제는 구단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1982년에 처음에 개막을 할 때는 총 6개 구단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개 구단으로 늘어났는데 규모가 사실 엄청 커진 건데 그 사이에 남아있는 구단들도 있고 또 이제 사라진 구단들도 있는데 이 구단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실제로 이제 남은 거는 두산까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 바뀐 거지 그 팀이 바뀐 건 아니고 오비가 두산으로 바뀐 거고요. 빙그레가 하나로 바뀌었고 아예 이제 새로 구단 간의 매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뀐 것들이 해태가 기아가 되고 그다음에 뭐 MBC 정용이 LG가 되고 저쪽 인천을 연고로 하는 팀은 많이 바뀌었네요. 산미, 청보, 태평양, 현대, SK, SSG까지 쌍방울은 만들어졌다가 사라졌고 새로 지역이 넓혀지면서 생긴 게 이제 창원의 NC가 생겼고 조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현대 유니콘스라는 지금은 사라진 구단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해체로 봐야 하는가 재창단으로 봐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있고 현대를 이은 구단은 키움인가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요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뭐 현대라는 팀은 없어졌죠. 뭐 그 키움은 현대를 전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유니콘스가 태평양 돌핀스라는 팀을 사서 이제 들어왔는데 상당히 강팀으로서 이름을 날리고 나름 이제 기여를 했는데 팬들한테는 크게 사랑을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이제 연고지 문제가 있다가 결국은 인천에서 수원으로 옮기고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해체가 된 거고 그랬는데 현대 유니콘스가 없어질 적에 그 당시에 KBO로 보면은 상당히 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칫 7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개 팀을 더 늘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히어로즈라는 팀이 들어왔죠. 처음에는 뭐 히어로즈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평가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뭐 십몇 년 동안 야구를 꾸준하게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고 야구 팬들한테 사랑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그리고 야구장도 또 저 고척동 돔구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대로 정착을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찾아보니까 구단들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돼 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5개가 이 수도권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연고지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10개 구단인데 5개 구단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거 괜찮나요? KBO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게 그 문제가 저희도 내부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300만 되나요? 근데 2분의 1 가까이가 수도권에 살아요.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인구별로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데 미국이나 일본 프로야구를 보면은요 지역에 안배가 돼 있어야 돼요. 다 이게 똑같이 그게 전체가 균형 발전을 하는 거지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 프로스포츠가 하나의 사업의 영역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곳에 이게 관객 동원에 유리하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거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선택이 본인들이 선택을 한 건데 KBO라서 참 딜레마죠 그게. 일각에선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구단이 늘어난 게 양적으로는 한국 야구가 성장하는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질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다라는 쓴소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장님은 좀 구단이 계속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유지를 하거나 혹은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줄인다는 거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통일 전까지는 지금이 아마 그 한계에 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고등학교 야구팀이 약 80개 남짓 정도 되는데 8개 학교에서 한 팀을 지원하는 셈으로 보는데 뭐 지금도 점점 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더 이상 늘어나는 거는 현재로 봐서는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앞에서 얘기랑 좀 이어지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한국 야구 위기론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WBC 한국팀 뭐가 문제였나요? WBC가 지금까지 5회를 했는데요. 2회 때까지는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KBO를 떠나고 나서 3, 4, 5회가 지났는데 제가 있을 때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 프로야구의 황금기를 보내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한국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었을 당시에 KBO 사무차장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야구계에 들어온 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기쁨은 영원한데 또 한순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영광 이걸로 끝이다. 정말 야구계가 각성하지 않으면 전부 위기론으로 가게 될 거다. 질적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KBO가 준비를 해야 된다. 야구의 애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면 다 내다볼 수 있었던 위기였어요, 당시에. 어떤 조짐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쉽게 3패인을 터뜨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그거를 우리만의 특성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어디 있었냐고 보면은
저는 훈련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메이저리그 선수들보다 체격이라든가 뭐 신체적인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저는 훈련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훈련량이 줄고 조금 나태해졌다고 할까? 야구의 전체가 좀 아니해지는 시작에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지금 WBC 3회 대회 예선 탈락, 4회 대회 예선 탈락, 5회 대회 예선 탈락, 예선 탈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 같이 좀 양보도 좀 하고 선수협도 양보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구단이나 KBO도 어떻게 하는 게 야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그런 거 그렇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았다면 제가 했겠죠. 그 쉽다면은 뭐 아무나 했겠죠. 뭐 모르니까 못 하고 있겠는데 아무튼 뭐 그래도 요즘 후배들 만나 보니까 그런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변화하려고 지금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도 오늘 저희 알파가 한국야구 41년사를 함께한 이상일 전 KBO 사무총장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진짜 한국야구의 안과 바깥에 대한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랬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 이제 감사를 드리는 게요. 야구에 대한 그 한마디로 이런 프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는 야구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던 거거든요. 무관심만큼 무서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구에 대한 그 애정을 표시해 주셨고 결론은 야구 팬들이 좋아하시는 야구를 영원히 좋아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야구계도 노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 한국 야구 이제 3분의 1을 돌았습니다. 하반기 올스타전 포스트 시즌까지 이어질 야구의 감동 모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